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 전에 또 기업 관련해서 또 속보 형태군요.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시설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투자해야죠. 어떤 분야냐 봤더니 TV용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양산 설비 투자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중인데 현재까지는 확정된 내용은 없다. 공식 입장은 이렇군요. 공식 입장은 항상 좀 애매모호하게 하는데 일단은 대규모 시설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는 공식화된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그럼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좀 출렁출렁거릴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은 또 그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힌트를 얻기 위해서 또 전문가 모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기택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구성 종목들, 이제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뚜렷한 구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인 개괄 내용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그동안에 저희 포트폴리오는 7종목 들어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 레버리지, 그리고 한국사회보결제 등 종목 등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0.96%고요. 그 기간 중에 저희 벤치마크 지수인 코스피는 0.7%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대비해서는 아직 약간 저조합니다. 마이너스 0.26%. 근데 거의 시장 지수와 동행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인덱스를 벤치마킹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수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펀드들은 인덱스 펀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상당히 미묘한 차이긴 합니다. 근데 이기택 과장이 이제 직접 운용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가상의 포트폴리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이나믹하게 좀 액티브하게 자꾸 영어를 섞어 쓰는데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면은 좀 수익률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시장을 이기는 투자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시장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을 이겨볼까요? 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트리클 다운이라고 해서 사실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과 연계된 기업들이 같이 이게 낙수 효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대기업이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서 협력 업체들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간다라는 게 트리클 다운 경제 용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증시에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던 걸 상기시켜 보시면 아마 투자하시기 용이하실 텐데요. 조선 산업이 커지면 관련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덩달아서 올라가고 자동차 산업이 커지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같이 커지고 하는 것을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트리클 다운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쪽이 어딘가라고 좀 살펴보시면 투자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와 밸류체인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기업 성장을 같이 하는 업체들이 올해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13년도 핵심 키워드로 트리클 다운 효과 그렇게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쉽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낙수 효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잔이 차면은 밑으로 내려오고. 잔이 찬다니까. 그러네요. 표현이 좀 이상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조선이라는 산업, 그러니까 이 선두 산업이 잘 되면은 밑에 후판이라고 하는 조선 이 껍데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산업도 잘 될 거고 엔진, 프로펠러, 여러 가지 부품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방 산업을 좀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서도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본인들의 산업이 잘 되니까 부품 업체들을 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죠. 그럼 키워드를 잡았어요. 이해가 언뜻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 역시 계속 보안 업종 내에서 찾아오신 건가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성장 산업은 올해도 역시 IT,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여타 업종으로 눈을 돌려봐야 큰 수익이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가능한 트리클 다운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찾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성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매 분기 9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37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PER로 봤을 때 6.6배, 여태까지 삼성전자가 볼 수 없는 초저평가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뭐 4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잠깐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시황 여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좀 흔들립니다만은 1분기 때서부터는 다시 또 한번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들 눈여겨보시면 다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도 케이스 업체들이 신고가 갱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표를 통해서 먼저 좀 보여드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표를 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최근에 그 케이스 업체들 네 종목들 그러니까 작년 연말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인탑스도 신고가를 갱신했다 약간 조정, 신양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모베이스도 신고가 그리고 크루셜엠스도 신고가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P&L은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따라오진 못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코스닥 업체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나타내는 업체들이 있다. 그러니까 전방산업 호조에 따라서 크리클 다운 효과를 보는 이런 케이스 업체들은 올해 한 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지표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실 내용이요. 일단 올해 스마트폰과 WPC 출하 점유율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WPC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치의 성장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스마트폰 판매량인데요. 올해 들어서 목표치를 약간 높게 잡아서 작년에 대비해서도 좀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각에서는 40%대의 시장 점유율까지 보일 것이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런 판단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시리즈가 대박이 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이것이 잘 팔리면은 관련된 것이 부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 저도 정확히 몇 개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겉에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제 케이스부터 들어가는 건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S3가 표방했던 그 디자인 포 휴먼에서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그 은은한 빛깔을 얘기했습니다. 갤럭시 S4. 제가 듣기로는 신석기의 힌트를 주던데, 신석기의 빗살무늬 토기? 아주 또 센세이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의 힘은 당분간은 사람을 참 짜릿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자, 케이스 오늘 어떻게 한번 분석을 해본다는 얘기죠? 예, 일단 삼성전자와 애플의 차이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략을 좀 파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대표적인 스마트폰 두 개를 갖고 나와봤는데요. 이게 삼성전자에서 만든 갤럭시 노트 2. 그 최신 제품이고요. 이게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 5입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아이폰 5는 알루미늄으로 겉에를 감쌌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겉에를 플라스틱으로 감쌌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삼성전자가 금속성 물질로 보여주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게 금속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중저가 휴대폰에 대응하기 좋다. 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라고 하면 애플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중저가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성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모델의 다양화 그리고 휴대폰이 분리됨으로써 그 안에 충전기가 필요 없이 배터리를 하나 더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까지 삼성전자의 전략에 여기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휴대폰 케이스 업체까지 전반적으로 시장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갤럭시 케이스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얇은 케이스인가요, 그거? 저도 많이 봤는데, 화면이 좀 빗나가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 케이스가 상당히 이채롭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제품이 있으시면 보시면은 얇은데도 이 아주 고탄력성이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을 떨어뜨렸을 때 이 케이스가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뒷면을 보면 케이스 안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틀로웠어요, 그죠? NFC 안테나도 들어가고 방열판도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 케이스와 관련돼서 케이스 어쨌든 대부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케이스 업체와 연관된 뭔가 기업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전에도 케이스 업체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케이스를 만들려면 사실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라고. 애플은 금속성인데 네. 삼성전자는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예. 사출을 해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케이스 업체들이 이게 잘 팔리면은 예. 결국 사출기를 구입해야 되네. 네, 그렇습니다. 아하. 예. 선진국으로 넘어갈수록 사출 성형기는 슬림화되고 세밀화지는 사출 성형기가 필요하고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일수록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쓰레기통이라든가 어머니들이 바가지, 그런 것들을 플라스틱 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출 성형기가 대형화되고 러프한 사출 성형기가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슬림화되고 디테일한 사출 성형기가 필요한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출 성형기에서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는 우진 플라임이라는 업체를 좀 들고 나와봤는데요. 우진 플라임이요? 예, 우진 플라임이라고. 과거에 이름이 달랐던 것 같은데. 예, 우진 셀렉스. 우진 예, 셀렉스를 이름이 우진 플라임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우진 플라임이라고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는 LS 엠트론 비상장 회사하고 우진 플라임 이렇게 시장을 양분해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출 성형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유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은 전자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유압식으로 만드는 건 좀 큰 규모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든가 그런 거에 적합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선 전기 그리고 하이브리드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하고 슬림화된 케이스에 맞게끔 설계가 그리고 자유롭게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끔 수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식과 하이브리드식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는데 전자식과 하이브리드식의 강점을 갖고 있고 R&D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우진 플라임이 거의 독과점 시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밖에서 이 삼성 간접 광고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우리 두 개 같이 꺼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과회사 애플 제품하고. 네. 물론 LG 제품이 나오면 또 좋겠죠. 네, 어떻게 보면 다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이 제품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제품 속에 있는 비밀을 알고자 하는 네,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이제 플라스틱은 좀 더 얇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핸드폰의 두께가 조금 더 얇아지듯이 이거 짓눌러야 되면은 강압, 그러니까 네. 고압력으로 눌러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30톤짜리에서 50톤짜리, 100톤짜리들이 네. 이제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는 예, 거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이제 전방 산업이 커지니까 이제 설비 투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탑스라든가 모베이스 그리고 쿠르샤 램스 그런 업체들 공시를 찾아보면 공장 증설한다는 내용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증설에 채워질 내용이 바로 이 사출기라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얇아지고 슬림화된 사출기는 결국에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우진 플라임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수율의 문제 때문에 교환 주기가 3년에서 5년 정도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사용하면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출기를 교환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기업을 탐방했을 때만 해도 이미 1분기 수주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회사는 업황이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실적을 점검해보고 투자 포인트를 먼저 네. 짚어볼까요? 일단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매출 비중입니다. 이동통신 부분이 33%, 자동차 범퍼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25% 정도, 이런 쪽에 들어가는 사출기를 만든다라는 건데 최근에 들어서 이동통신 IT 부분이 45%까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파이가 줄어든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실적이 사상 최대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는 안 나왔는데요. 약 600억 매출하던 것을 2년 만에 1,400억을 넘어서 1,500억으로 뛰어넘어갔고요. 올해는 500억 정도에서 약 한 25% 이상의 상승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대략 7,000원에서 5,000원대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다라는 부분이고요. PER로 봤을 때도 지금 4.9배로 나왔는데 사실은 올해 예상 PER이 적어들어서 4.2배 정도 수준이어서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예, 일단 차트로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 전 고점을 넘지 못했던 7,000원 부분입니다.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000원대에서
5,250원, 그 다음에 7,000원대까지 이렇게 하방 박스권 위에 상방 박스권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오늘로써 상방 박스권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 정고점 7,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어제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진 부분이 예전처럼 75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는 그 시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손바뀜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PER 최소한 8배만 받더라도 8,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 목표 주가 8,000원, 손절가 일단은 전 저점이었던 4,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이기는 투자, 트리클 다운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전방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은 후방 쪽으로도 쭉 계속 개선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휴대폰, 모바일 이 시장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와 그걸 또 사출하는 사출업체 우진 플라임. 근데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예, 움직였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이런 재료들이 주가에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제 급등했을 때 관심 뭐 이렇게 네. 무리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맞습니다. 저런 내용이 있구나 해서 참고해 주셔서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기택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